만나면 좋은 친구 MBC.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잘 넘겨야지 건강한 성인이 되듯이 중년을 맞이하는 제2의 사춘기, 갱년기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길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갱년기를 잘 보내야 이후 노년의 삶이 편안해지겠죠. TV 메디컬 역선 오늘은 이 갱년기를 현명하게 보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 주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학과의 김대형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흔히 저희가 갱년기를 표현하는 말 중에요. 제2의 사춘기 그렇죠. 혹은 오춘기라는 표현들이 맞습니다. 많습니다. 50세 전후에 찾아오는 갱년기인데 왜 청소년기에 찾아오는 사춘기와 좀 이렇게 빗대어 표현을 할까요? 네, 호르몬 분비가 시작이 되는 그 사춘기가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니까 몸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변화가 많이 오죠. 이제 갱년기는 폐경기는 그 반대죠. 호르몬이 이제 나오지 않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비유해서 사춘기, 뭐 사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드는 의문이 참으로 많은 표현들 중에 왜 갱년기를 사축이라고 표현할까? 가을은 정말 좋은 계절인데 네. 생각사 가을 추자를 썼단 말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호르몬 분비도 안 되고 예. 이제 생리도 끊어지고 해서 진짜 인생의 뭐 끝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수명이 길어지면서 예. 사실은 원숙한 매달 그 호르몬 변화에서 벗어나서 좀 원숙한 시기로 들어가는 완경기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축이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게 뭐 이렇게 노년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기라기보다는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가을로 그러게요. 접어드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갱년기는 뭐 유독 여성에게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녀 공이 갱년기의 어떤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이 호르몬 변화가 남성은 이렇게 여성처럼 갑자기 줄어들지 않거든요. 천천히 40대부터 천천히 줄어드는데 여성은 그 한 50세 전후에서 갑자기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골다공증도 더 심해지고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가 이 지방분이 5%가 많거든요. 근데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를 막아주고 있다가 이제 갱년기가 지나고 나면 이 남성보다가 심장병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여러 가지 심장 질환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여성에게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병을 생각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여성 갱년기를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네. 여성이 여성 호르몬 없이 살아야 되는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럴수록 갱년기를 좀 슬기롭게 잘 넘기기 위해서는 갱년기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평균 50세 근처에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생리 현상이 끊어지는
그런 폐경기를 겪습니다. 그 시기를 보통 한 45세부터 55세까지 그 시기로 정하기도 하는데 그 시기 동안 갑작스러운 성호르몬 감소로 여러 가지 신체 정신적인 변화를 겪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갱년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갱년기를 얘기할 때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보면 폐경 내지는 뭐 요즘 뭐 완경으로도 표현을 합니다만 하지만 이 폐경과 갱년기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고들 설명하고 계시는데 한편으로는 또 비슷한 의미로 와닿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폐경이라는 것의 정의가 생리가 끊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리가 끊어지는 시기 1년 동안 끊어진 그때를 이제 폐경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폐경이 완성되기 그 전부터 여성 호르몬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부터 갱년기 증상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이 분비돼서 생리를 하는 그 시기, 그리고 폐경이 돼서 생리하지 않는 그 시기, 전환기를 보통 우리가 갱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거에는 수명이 짧았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폐경에 대해서 그런 증상을 겪고 이제 늙어서 이제 노인이 되는구나 이렇게 네. 이제 포기를 하고 지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이 갱년기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10년, 20년 또 30년 후에 골다공증이나 심장병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줄어드는 것이. 근데 지금은 이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폐경 이후에 한 40년, 50년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단순히 그 갱년기 시기에 생기는 갱년기 증상뿐만 아니라 네. 장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중풍이라든지 심장병 같은 심뇌혈관 질환까지 예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갱년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면 좀 예민해져서 짜증을 많이 낸다거나 혹은 더위를 잘 못 참는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얼굴도 뭐 붉게 달아오르는 네, 경우도 안면 있고, 홍조 그렇죠. 증상들도 있고요. 이 밖에도 갱년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갱년기 증상은 이 그림에 보시면 갑작스러운 호르몬 변화 때문에 혈관 작용도 나타나고요. 또 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겨서 뭐 여러 가지 신경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피하 지방이 줄어들고 이제 복부 지방은 많아져서 이제 질 건조증이나 그러니까 위축성 요도염이나 위축성 질염 같은 그리고 피부 건조증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제 뼈가 갑자기 약해지면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뭐 이 갱년기 증상은 뭐 한 100가지가 넘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이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혈관 자율신경 조절이 잘 안 돼서 생기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혈관이 확장이 돼서 얼굴이 달아오른다거나 또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땀이 난다거나 또 뇌에 있는 그 시상하부에 그 체온 조절 중추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더위를 많이 타게 되고 밤에 뭐 땀이 나서 잠을 못 자게 되고 또 뇌에서 또 그 신경 조절 물질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줄어들면 불면증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세로토닌 같은 것들이 또 줄어들면 우울증 같은 것도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나타나는 그 갱년기 증상은 한 7, 80%에서는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중에도 한 20% 정도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성 한 55세까지 급성 이런 호르몬 결핍 증상,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55세부터 한 60세까지는 이제 피하 지방이 줄어들면서 피부 노화라든지 또 질점막이나 요도점막이 이제 위축이 되면서 위축성 요도염이나 또 요실금이나 질염 같은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고 60세 이후에도 갑자기 50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갑자기 그 파골세포, 골흡수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이제 심뇌혈관 동맥경화를 막아주는 그런 여성 호르몬의 작용이 없어지면서 여성들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교수님, 첫 번째 다양한 호르몬 결핍 증상 가운데 동양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오히려 서양인이 그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표시인 것 같은데요. 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런 실제 그 연구들을 보면 예. 차이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이 동양인들이 아무래도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런 갱년기 증상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는 사회 문화적인 그런 이유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콩 종류, 뭐 된장 같은 이런 종류인데요. 그런 음식을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음식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서양인에 비해서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 좀 적은 게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 순서대로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50대 근처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은 혈관 운동 증상이 먼저 나타나게 되겠죠.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증상, 네. 뇌 신경단의 물질 변화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이라든지 그런 뭐 기분이 좀 처진다든지 우울증 같은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피부가 위축되고 질벽이라든지 요도벽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비뇨생식기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지나가게 되면 이 시기에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가 갑자기 확 약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보다가 이제 노인에서는 여자분들이 이제 척추가 압박골절이 돼서 이렇게 허리가 굽기도 잘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골다공증이나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그 혈관 질환까지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갱년기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갱년기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 하나가 갑상선 질환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뭐 피로감이라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좀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갱년기와 이 갑상선 질환 좀 어떻게 저희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갑상선 질환은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증가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땀이 많이 나게 되고 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땀이 나고 하면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맥박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요. 좀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좀 뭐 변비가 장이 잘 안 움직여서 변비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고 맥박은 좀 느려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물론 갱년기 증상도 그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갑자기 자율신경 조절이 안 돼서 맥박이 빨라졌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은 그 호르몬이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증상 자체가 우리가 그 진찰을 해보면 계속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하고 갱년기 증상 같으면 그게 변화가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체중 감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감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30, 40대 여성분들이 폐경기를 조기에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갱년기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갱년기라는 게 어느 나이대에 딱 생기는 증상이다 이런 게 있나요? 여자분들은 비교적 똑같은 나이에 50세 주변으로 해서 네. 갑자기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갱년기가 생기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남성 갱년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요. 본인이 몸이 좀 뭐 안 좋거나 뭐 병을 앓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갱년기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갱년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분들은 폐경기 이후에 어떻게 건강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폐경이 끝나고 난 후부터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지 열도 나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생리가 또 없어졌다가 또 있기도 하고 얼굴이 붉어지고요. 자꾸 화가 치밀면서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땀도 나고 몸에 열도 나고요. 그다음 좀 짜증도 나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갱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최소한 걷고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콩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두유를 갈아 먹고 뭐 한약도 지어 먹어보고 한의원에도 많이 다녔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저는 이렇게 예쁜 장미꽃도 구경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일단 골고루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선생님, 폐경이 늦게 올수록 건강 상태가 좋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자기가 실제 갱년기가 될 나이, 그러니까 호르몬이 줄어드는 시기가 유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건강 관리를 잘못하거나 여성 같은 경우는 뭐 담배를 피운다거나 또는 뭐 이제 비뇨생식기 계열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질병을 앓거나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게 되면 네? 원래 자기가 호르몬이 줄어들 때보다 더 빠르게 폐경이 되어서 갱년기를 더 빠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관리가 좀 많은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요, 갱년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폐경 이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이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호르몬 치료가 해가 더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가 득이 더 되는 분들만 보충을 해야죠. 반드시라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알려면은 결국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되겠군요. 장기적으로 이제 신체 변화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번 병원에 와서 네. 확인을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10년 이상 받으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네. 맞나요? 여성 호르몬을 그대로 보충하는 거는 오래 하시면은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 갱년기 치료제라든지 또는 식이요법으로 또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갱년기를 지금 막 뚫고 나가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먹는 거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뭐 석류가 좋다, 그래서 석류 드시는 분들, 네. 우유가 좋다, 뭐 우유를 드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건강 보조식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로 좀 뭔가 갱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보조식품을 통해서 갱년기를 극복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본적으로 건강식품은 음식 이상의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식물성 에스트로겐 같은 네. 음식으로 갱년기 증상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성 호르몬 보충이나 또는 그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갱년기 치료제 같은 걸로 치료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먹는 걸로 생긴 병을 먹는 걸로 치료할 수는 없다. 좀 운동을 해야 되고 규칙적 생활이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예, 운동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갱년기 이후에는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서 근육 운동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좀 약간 힘이 좀 들어가는 운동도 필요하군요. 그렇죠. 갱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나셨을 테고 어떤 분들은 지금 한창 고생 중일 수도 네.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움에 언젠가는 닥칠 그런 갱년기가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갱년기가 의심돼서 병원 찾으면 과연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도 궁금합니다. 실제 그런 이제 갱년기 증상이 다른 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진이라든지 뭐 혈액 검사로 실제 그 갱년기인지 호르몬 검사도 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골밀도라든지 뭐 동맥경화라든지 심장 혈관 질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인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뭐 혈당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측정을 해서 몸에 변화가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또 유방암도 이제 여성 호르몬 보충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면 또 유방도 암도 유방 촬영도 한번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런 여성 호르몬을 쓰지 않더라도 40대 이후에는 여성들은 주기적으로 유방 촬영을 건강검진에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폐경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생리가 변화가 있다든지 생리량이 뭐 줄어들었다 이제 많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불규칙해지면서 이제 폐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혹시 그 전에 뭐 다른 이제 자궁 근종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는지
부인과 초음파 같은 것들도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이 임신과 출산을 겪고 중년에 접어들다 보면 몸이 여기저기 이렇게 한 군데씩 아프다고들 하시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노화인 건지 갱년기인 건지 혹은 어떤 병에 걸린 건지 이렇게 의아하실 것 그럴 수 같습니다. 교수님, 이게 스스로 좀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갱년기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쿠퍼만 지수라고 하는데요. 갱년기 증상 지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11가지 갱년기 증상을 이제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1, 2, 3, 4번이 조금 중요해서 점수가 가중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부터 있는 그 11번째까지 여러 가지 우울증, 어지러움증, 피로감, 관절통, 두통, 두근거림, 질건조 이런 것들은 이제 0, 1, 2, 3 그러니까 없으면 0점이고 가끔씩 있으면 1점이고 자주 있으면 2점이고 항상 있으면 3점이고 이렇게 이제 3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저명한 혈관 작용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 5번째 이후에 이런 항목들보다는 4배 정도 가중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점, 8점, 12점 이렇게 이제 점수를 매기고 발한, 땀나고 불면증 생기고 약간 신경질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2배로 해서 2점, 4점, 6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이렇게 15점 이상이 되면 아주 심한 갱년기로 보는데 이건 5점부터 이제 경한 갱년기라고 하니까 5점부터 따지면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될 거고요. 네. 이렇게 뭐 10점 이상 중등도 이상의 갱년기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거의 한 7, 80%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병원을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집에서 직접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정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거는 그 주관적인 어떤 지수 척도로 점수로 매기는 네.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임신 테스트 하는 것처럼 네. 소변으로 이제 호르몬 변화를 호르몬이 줄었다라는 걸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소변 검사도 있겠지만 조금 불정확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혈액을 채취를 해서 정상적으로 호르몬 변화가 생겼는지 다른 병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네. 앞서서 여성 갱년기도 있지만 남성 갱년기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애초에 호르몬 자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근데 이 두 여성과 남성의 갱년기가 또 어떻게 다른 건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은 사실 갱년기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서서히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40대부터 이제 줄어들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성들은 그 평균 그 49.7세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0세 전후로 해서 평균적으로 물론 40대 후반에 끊어지는 분도 있고 또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끊어지는 분들도 있지만은 갑자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 여자분들은 아주 이제 갱년기 증상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변화가 많이 오게 됩니다. 남성 호르몬의 변화, 남성 갱년기는 이제 건강 관리를 잘 못했다거나 또 또 다쳤다거나 또 병을 막 심하게 앓았다거나 그렇게 되면 갑자기 이제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이제 갱년기로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죠. 네. 여성에 비해서 서서히 감소한다는 건 그만큼 증상이 오래도록 그렇죠.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일 듯도 싶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그 증상이 좀 약하고 잘 못 느낀다고 보셔야 네. 됩니다. 뭐 눈물이 많아진다 내지는 잘 빼신다 예민해진다 그럴 수 있죠. 남성들의 어떤 그럴 수 갱년기 증상의 예. 주제어들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남성들 갱년기 증상은 주로 이제 성욕하고 관련되는 성호르몬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들이 좀 어떤 면에 성에서는 좀 적극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성욕이라든지 성활동이 줄어드는 이게 가장 큰 증상이고요. 그 외에도 뭐 피로하다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 이제 성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여성 갱년기처럼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눈물이나 삐지거나 예민해지는 성격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호르몬이 줄고 사실 노화가 네. 진행되다 보면 뭐 피부라든지 생식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건강에 있어서 뼈의 변화도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것 네. 같은데요. 골밀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요. 맞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떨어지죠. 네.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골다공증이 왜 여성에서 문제가 되냐면 가장 뼈가 튼튼할 때 보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골밀도가 낮죠. 낮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남성은 골밀도가 천천히 떨어지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갑자기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이때 이제 골흡수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갑자기 뼈가 확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래서 골다공증이 잘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건강 검진을 해도 남자분들은 뭐 골다공증이나 골밀도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건강 검진 항목에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갱년기라고 하면 우리가 여성에 있어서는 골다공증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마음은 이팔청춘인데 몸은 따라주지 않는다. 이게 어찌 보면 갱년기를 대신하는 표현인 듯도 싶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좌절감 내지는 불안감을 겪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이 외에도 아마 갱년기의 어떤 증상들은 또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어떤 것들이 더 있겠습니까? 이 갱년기라고 하면 이제 의사가 이제 갱년기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을 보면 사실은 그 급성기 증상보다는 네. 그거는 사실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사실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골다공증이나 그 위에도 중요한 것이 이 대사증후군을 비롯한 이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기름기가 많은 데다가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줄어들면 그런 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젊었을 때는 이 파란색이 남성이고요, 이 분홍색이 여성인데 이 대사증후군이나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이 보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50대가 되면 폐경이 되고 나면 갱년기를 지나고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똑같아지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나서 60대가 되면 그때부터는 남성들보다가 여성의 어떤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갱년기를 생각할 때 갑작스러운 그런 변화 때문에 생겨서 그 시기에는 우리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이런 심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을 반드시 점검해서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생의 어떤 골 건강, 뼈 건강이라든지 혈관 건강이 그 갱년기 시기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 진료를 하다가 보면 여자분들은 나이가 드시면은 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골밀도 자체가 남자보다가 약한 데다가 갑자기 그 갱년기 때 갑자기 뼈가 확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남성과 다르게 골다공증으로 척추뼈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치지 않더라도 저절로 이렇게 내려앉아서 이렇게 허리가 굽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뭐 넘어지셔갖고 이제 대퇴골 골절이 된다든지 그래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고 남성 같으면은 뼈는 좀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서서히 이제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남성은 심리적으로 더구나 이제 그런 뭐 은퇴 이후에 자기 이제 그 어떤 일상생활에 여성들처럼 집안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으로 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갱년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7, 8년 전부터 폐경은 있었는데 안면 홍조가 되면서 심장이 갑자기 막 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 때문에 화도 막 나게 되고 집에만 계속 있게 되고 좀 우울한 감도 너무 많이 생기게 되고 이게 내가 진짜 늙어가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다가 병원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병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땀이 비 오듯이 흐른다는 거, 그리고 막 화가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밤에 자다가도
3번, 4번씩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깨요. 깊게 잠을 잘 수 없어서 서너 번 깬다는 게 항상 피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갱년기는 사람에 따라 그 증상도 다양한데 환자의 경우 호르몬의 변화로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와 함께 땀이 나고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등 복합적인 증상을 보였다. 이분은 그 8년 전에 갱년기 증상이 심하셔서 오셨는데요. 호르몬 역할을 하는 약으로 조절이 잘 되시다가 이제 갱년기의 장기 증상인 뭐 위축성 요도염이나 또 고혈압도 생기시고 고지혈통증도 생기시고 골다공증은 없으셔서 뼈는 건강하신데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관리를 계속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요즘도 가끔씩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갱년기 증상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갱년기 증상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시니까 갱년기 증상을 주로 치료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요실금 같은 요도 증상, 그런 것들, 피부 위축이라든지 피부 노화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복부 비만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해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또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진 것, 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 위주로 지금 진단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갱년기가 의심되는 경우 어떤 검사를 시행할까? 먼저 피 검사를 통해 여성 건강의 지표인 호르몬의 균형 상태를 파악한다. 이 외에도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급격히 낮아져 골다공증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평소 뼈 건강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 검사를 하면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갱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 또 갱년기부터는 혈관 건강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혈당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 관련 혈액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뼈도 약해지고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부터 관리하지 않으시면 남자보다가 훨씬 더 골다공증이나 혈관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절한 치료,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갱년기의 위협으로부터 100세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잠을 푹 자고 싶어요. 내 세상의 그 수면 상태를 유지해보고 싶고요. 열이 오르다 보니까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갖춰진 옷들을 화려한 브라우스 같은 거나 원피스를 입고 멋진 구두를 신고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갱년기 환자 사례 화면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 중에는 스트레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워낙 많은 또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 보니 이 스트레스가 갱년기를 시작하는 그 연령에도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교수님? 예, 폐경을 빠르게 여성 호르몬을 빨리 이렇게 감소하도록 네.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또 이제 자궁 쪽으로 가는 난소 쪽으로 가는 그 혈액 순환을 좀 줄이는 그런 어떤 뭐 시술을 한다든지 네. 또 이제 물론 이제 난소를 절제를 하면 자궁은 절제해도 괜찮지만 난소를 절제하면 여성 호르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제 갱년기로 폐경기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담배 같은 것들이 이 혈액 순환을 좀 줄이기 때문에 폐경을 좀 1년 정도 앞당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폐경을 좀 빠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다 뭐 그런 보고는 없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시술이라든지 네. 또 흡연 같은 것들이 좀 폐경을 빠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갱년기가 온다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 네. 갱년기 치료에 대한 어떤 좀 필요성을 좀 많이 못 느끼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갱년기 치료도 적극적으로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갱년기 치료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갱년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그런 급성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몸에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문제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얼마 몇 년 동안 5년, 10년 정도 호르몬을 약하게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보충이 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이 호르몬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 역할을 하는 그런 약물도 또 있고요. 또 이제 그런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식물성 에스트로겐, 물론 효과는 좀 약하겠지만 여러 가지 콩 종류라든지 시중에 뭐 석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음식으로 조금 또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약을 쓰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 갱년기 증상만 좀 증상에 따라서 얼굴이 달아오른다면 뭐 조절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요실금 같은 것들은 그 증상에 따라서도 치료를 해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고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당이 높다든지 또 골밀도가 낮다든지 골다공증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미리 치료를 해 나가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근감소증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4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1년에 1%씩 줄어든다고 하죠. 그래서 갱년기 이후에는 여성분들도 반드시 뭐 걷기만 하시지 말고 근육 운동도 조금 하셔갖고 이 근감소증을 막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골다공증과 관련해서는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집니다. 실제 젊을 때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이 햇볕을 많이 쬐어서 이제 비타민 D 합성을 해야 되는데 햇볕을 잘 안 쬐고 하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갱년기 이후가 되면 이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돼요. 안 되고 음식에 있는 비타민 D도 흡수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지를 확인을 해서 비타민 D도 보충하는 것이 골다공증도 막고 또 이게 비타민 D가 하는 작용이 뼈뿐만 아니고 다른 비타민하고 달라서 굉장히 몸에 한 300군데 정도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낙상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비타민 D 부족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갱년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그 이후의 삶이라는 게 이제 너무나 길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제 한 발 앞서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요? 예. 사실은 이런 문제가 40대, 조기 폐경이 되는 분은 40 이전에 생기는 걸 조기 폐경이라고 할 정도로, 조기 폐경도 생길 수 있을 정도로 40대 초반에 이렇게 폐경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호르몬 변화가 내가 생기면은 이런 현상이 생기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시기가 되면 결국은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얼굴 달아오르고 가슴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증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병이 시작되는 평생 건강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시면은 갱년기 건강 관리에서는 하여튼 검진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고 예방 접종도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스트레스 관리법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이제 많이 사망하는 원인이 첫 번째가 암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이고 그 외에도 이제 이런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갱년기가 되면 단순하게 그런 증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없는지 또 암 검진 같은 것도 한번 유방 촬영 같은 것도 해서 한번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심뇌혈관 질환, 이런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 당뇨 이런 혈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병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사증후군 단계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병들이 실제 중풍이나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환이 되지 않도록 좀
점검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식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도 뭐 우리가 다이어트용 식사도 있고 고혈압용 식사도 있고 당뇨 환자용 식사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한 식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인 경우는 약간 싱겁게 드신다는 것 외에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데 뭐 다들 아시는 겁니다. 건강한 식사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드시고 단순당이나 동물성 지방 그런 것들을 좀 줄이시고 통곡물이나 견과류를 드시고 저지방 유제품 섭취하시고 생선이나 붉은 고기, 불포화 지방산이죠. 오메가 지방산이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생선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붉은 고기는 여러 가지 또 뭐 대장암 이런 쪽은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단백질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갱년기 이후에는 단백질도 충분히 좀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그 갱년기 시기에 여러 가지 증상만 봐서는 안 되고요. 뼈 건강이나 혈관 건강이 그 갱년기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그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그 갱년기에 대해서 과거처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제 내가 인생이 이제 다 역할이 끝나고 이제 아주 이제 끝나는 시기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폐경 이후에 갱년기 이후에 40, 50년을 또 더 사셔야 되기 때문에 좀 갱년기에 대한 좀 이거는 완경기다. 그죠? 단순히 이제 폐경이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용어보다 완경이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쓰는데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그 갱년기에 대한 사고처럼 이 노화에 대한 것들도 좀 요즘은 나이에 0.8을 곱하라고 하는데 50세면 그럼 과거로 치면은 40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좀 젊게 사시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그 갱년기 관련되는 그 호르몬 보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요즘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유방암 위험이 좀 유방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 점검하면서 보충을 하게 되면 득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그런 건강식품 같은 것들보다는 좀 제대로 된 과학적인 치료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런 이제 건강에 대한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충분히 이런 그 심리적인 문제 가족들도 좀 같이 그 갱년기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런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같이 좀 긍정적인 사고로 좀 도와주시면은 갱년기를 무사히 넘기고 또 장기적으로 뼈 건강과 혈관 건강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갱년기를 너무 쉽게 보고 방치해 두었다가 다른 질병으로 이어지는 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갱년기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평범한 가정주부인 50대 초반의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최근 폐경이 된 이후부터 잠을 잘 때 얼굴이 화끈거리고 땀이 나서요. 혹시 나도 갱년기인가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호르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평소 만성 간염을 앓고 있다 보니 혹시나 여성 호르몬 치료가 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그것도 굉장히 걱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분처럼 간이 좋지 않은 환자도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젊을 때 나오던 호르몬 양 그 절반 정도를 호르몬으로 보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꼭 호르몬이 아니더라도 호르몬 대체제라든지 식이요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보충은 의사의 지도하에서 하게 되면 큰 위험은 없습니다. 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군요. 네. 그런데 왜 50%밖에 여성 호르몬을 주입하지 않는 겁니까? 이제 난소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더라도 지방세포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젊을 때 나오던 양만큼 100% 보충하면 과보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위험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은
호르몬 보충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 양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분은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아도 상관없겠군요. 그렇죠. 이번 사연은요, 50대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폐경 이후에 우울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깥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 전 소량의 질출혈이 보였다고 합니다. 주변 친구들 말하니까 너 다시 생리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더래요. 폐경 이후에 다시 생리가 시작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제 완전히 폐경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지고 1년이 지나야 우리가 폐경됐다고 판정을 하니까요. 네. 완전히 폐경 이후에는 질출혈이 되면 다른 질병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폐경 이후에도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음식을 식품을 복용했다든지 여성 호르몬 보충을 하게 되면 다시 질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생리일 수도 있겠지만 예,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다른 질병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네. 선생님, 그러면 추측되는 질병이 있을까요? 뭐 자궁경부암이라든지 뭐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또 뭐 다른 그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출혈을 항상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분 지금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괜히 그냥 막 다시 생리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오판에서는 절대 안 되는군요. 그렇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병원에 오면은 네. 충분한 상담을 통한 진료가 있으니까요. 네. 이번 사연은요, 직장 생활 중인 40대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요즘 들어 활력도 떨어지고 몸이 좀 축 처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근처 병원을 방문했더니 태반 주사라는 게 눈에 띄더래요. 태반 주사는 여성들만 맞는 건지 남자들도 맞아도 괜찮은 건지 또 그걸 맞으면 갱년기 증상이 좀 완화가 되는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갱년기에도 뭐 태반 주사는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예,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처럼 호르몬이 확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건강한 방식으로 약물보다는 건강한 생활로 그 증상을 이겨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은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갱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지 그 진단과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과거에 수명이 짧을 때는 폐경 이후에 한 20-20년만 그냥 골다공증 생겨서 허리 굽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뭐 돌아가시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폐경 이후에도 40-5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아주 그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폐경에 대한 좀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갱년기 증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갱년기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중에 골다공증이나 심혈관 질환 같은 것들도 예방을 해서 좀 이제 갱년기 이후에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갱년기는 참으로 많은 여성분들에게 두려운 시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 견디지 마시고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하셔서 정말 활기찬 삶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갱년기에 대한 희망적인 이야기 나눠주셨죠? 네. 가정의학과의 김대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갱년기만 해도 여성 갱년기 같으면 산부인과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남성 갱년기 같으면 비뇨기과에서 보면 조금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갱년기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신체 정신적인 문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갱년기 환자분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정의학과에서 보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학이 세분화돼서 한 분야 과학적으로 그 장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전문화돼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는 그렇게 한 가지 병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정신과 신체가 연결돼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환자를 보는데도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가정의학이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